손흥민이 그 여정은 첫 경기부터 비범했습니다. 데뷔전에서 단독 돌파를 보여주며 PK를 유도해 힘을 세계 최고의 축구 에이전트가 한 명의 아시아 선수 때문에 30년간 쌓아온 신념을 하루 만에 뒤엎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025년 8월 24일 로스앤젤레스 도요타 스타디움. 윙골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으며 MLS 무대에 메시와 호날두를 발굴한 전설적 에이전트 마리오 로시는 확신했습니다. 저 각도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플랜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품격은 골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으며 MLS 무대에 입성한 좌측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완벽한 궤적. 아름다웠다.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으며 30년 경력의 전문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는 한계가 있다던 그의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발칵 뒤집힌 한 전문가의 충격적인 깨달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하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감동이 머무는 곳, 감동꿀단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대표 손흥민을 응원하는 댓글도 달아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오 로시입니다. 올해 58세고 지난 30년간 세계 축구계에서 에이전트로 활동해왔습니다. 메시, 호날두, 음바페 같은 슈퍼스타들을 발굴하고 관리해온 것이 제 자랑거리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된 충격적인 하루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8월 24일 로스앤젤레스 FC와 FC 댈러스의 MLS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를 보러 간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용 선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시아 축구는 그저 상업적 가치만 있는 이류 리그였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국의 유망한 미드필더를 유럽으로 데려온 적이 있어요. 기술은 정말 뛰어났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위축됐습니다. 특히 큰 경기에서는 완전히 얼어붙더라고요. 아시아 선수들은 기술은 있지만 멘탈이 약해.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박힌 공식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처럼 강인한 정신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죠. 그런 제가 왜 손흥민을 보러 갔을까요? 우리 에이전시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실력보다는 화제성으로 어필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손흥민만큼 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선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마케팅용이니까 실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동행한 미국 스카우트 잭슨에게 말했습니다. 잭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아시아 팬들이 열광하는 선수면 충분하죠.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태극기를 든 팬들이 가득했고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열기를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봐라, 실력보다는 화제성으로 몰리는 관중이야. 손흥민의 워밍업을 지켜봤습니다. 키는 183cm 정도, 서구 선수들에 비하면 작은 편이죠. 체격도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볼 터치는 부드러웠지만 프로 수준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저 체격으로 MLS 수비수들과 몸싸움이 가능할까? 제가 중얼거리자 잭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네요. MLS도 피지컬 리그인데 말이죠. 관중석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을 들으며 저는 답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20년 전 그 한국 선수처럼 또다시 실망만 안겨주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과대평가된 선수 때문에 이런 소동을 벌이다니.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아시아 팬들의 맹목적인 응원이 오히려 선수에게 부담이 될 텐데 말이죠. 실제로 압박감을 못 견디고 무너지는 선수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정말 순수하게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기대했다가 실망만 클 텐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화제성이면 마케팅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고 봐야겠다고요. 전반 6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가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프리킥을 얻었어요. 거리는 23m, 각도는 약간 왼쪽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분석에 들어갔죠. 30년간 수많은 프리킥을 봐왔거든요. 이 위치에서의 성공 확률은 대략 6%입니다. 100번 차도 6번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각도예요. 저 각도는 골키퍼가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잭슨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댈러스 골키퍼도 벽을 잘 세우고 있었고 포지셔닝도 나쁘지 않았어요. 관중석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수만 명이 모두 숨을 죽이고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각도야. 손흥민에게서 진짜 품격이 뭔지를 배웠다라고 극찬했고 주장임무를 대신해 수행 중인 팀 동료 요리스마저 저는 그 순간 공의 궤적을 따라가며 분석했죠. 각도가 예상대로네. 골키퍼가 막을 거야. 하지만 공이 날아가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골키퍼가 예측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말이죠. 골키퍼가 필사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공은 그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좌측 상단 구석, 정확히 골대와 크로스바가 만나는 지점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골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0.06의 확률을 현실로 만든 완벽한 궤적이었어요. 기대 득점 값을 완전히 뒤엎은 슈팅이었습니다. 골키퍼가 아무리 준비해도 막을 수 없는 코스로 들어간 거죠.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경기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함성이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런 궤적은 평생 골키퍼를 해도 막을 수 없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30년간 최고의 선수들을 봐왔지만 저런 프리킥은 처음이었어요. 각도와 파워, 그리고 회전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손흥민이 골 세리모니를 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차분했죠. 저 여유는 대체 뭐지?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골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프리킥의 궤적은 잊을 수 없었어요. 정말 완벽한 킥이었거든요. 그런데 축구는 정말 잔인한 스포츠입니다. 전반 23분 로스앤젤레스 FC 골키퍼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어요. 댈러스의 평범한 크로스를 잡다가 손에서 흘린 거죠. 그 공이 바로 댈러스 공격수 발밑으로 떨어졌고 간단한 마무리로 골이 들어갔습니다. 1대1 동점이 되었어요. 순간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관중석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죠. 손흥민의 골로 들썩이던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봐라, 결국 이런 거야. 잭슨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잘해도 팀이 받쳐주지 못하면 소용없어. 태극기를 꼭 쥔 한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은 이런 거야. 손흥민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골을 넣었을 때의 차분함과는 다른 약간 굳은 얼굴이었어요. 동료들을 둘러보며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전체적인 팀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지. 한 골로는 게임을 바꿀 수 없어. 아까 그 환상적인 프리킥도 결국 운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리더라면 팀이 어려울 때 앞장서야 하는데 손흥민은 그냥 한 명의 공격수로만 보였어요. 댈러스 선수들은 동점골 이후 기세가 올라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로스앤젤레스 FC는 수비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야. 20년 전 그 한국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압박이 심해지면 위축되는 패턴 말이죠. 전반이 끝날 때까지 로스앤젤레스 FC는 별다른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손흥민도 몇 번 공을 잡았지만 결정적인 플레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이런 거지. 한 번의 좋은 플레이로는 게임 전체를 바꿀 수 없어. 제 첫 번째 예상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후반이 시작되고 15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양팀 모두 골을 넣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손흥민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최전방을 떠나 직접 미드필드로 내려온 거예요. 스트라이커가 그렇게 깊숙이 내려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죠. 왜 저기까지 내려가지? 의아했습니다. 손흥민이 중원에서 공을 받았는데 댈러스 수비수 2명이 바로 달려들었어요. 한 명은 뒤에서 몸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 명은 앞에서 태클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샌드위치가 된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뺏기겠군. 골키퍼 시절 경험으로는 저런 상황에서 공을 지켜내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특히 아시아 선수들은 강한 몸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의 다음 움직임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허리만 살짝 돌려서 공을 지켜냈어요. 뒤에서 미는 수비수의 힘을 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발로는 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어요. 어떻게 저런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침착할 수 있지? 2명의 거친 수비수들 사이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 있게 플레이를 풀어나가고 있었어요. 그 패스를 받은 동료가 즉시 측면으로 공을 돌렸고 공격 라인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로스앤젤레스 FC의 공격이 물 흐르듯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손흥민의 한 번의 플레이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저 선수가 팀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있구나.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이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말이죠. 몇 분 후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중원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았는데 이번엔 댈러스 수비수 3명이 그를 에워쌌어요. 이번엔 확실히 막힐 거야. 하지만 손흥민은 또다시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몸을 낮춰서 무게중심을 잡고 짧은 터치들로 공을 컨트롤하면서 3명의 압박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킬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저건 골잡이가 아니야.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지휘자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간 메시, 호날두를 봐왔지만 이런 종류의 플레이는 처음이었어요. 개인 기량도 뛰어나지만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선수를 리더라고 하는 거구나.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게 진짜 리더십이었어요. 손흥민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반 30분경 로스앤젤레스 FC가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손흥민의 정교한 패스로 시작된 공격이 박스 안까지 연결되었어요. 댈러스 수비진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이 오르다 앞으로 떨어졌어요. 박스 안에서 골키퍼와 거의 1대1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저건 확실한 기회다. 거리는 10m도 안 되었고 각도도 나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공격수라면 욕심을 낼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골 기록을 위해서라도 직접 시도했을 거예요. 오르다가 마무리하겠네. 하지만 오르다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슈팅 대신 패스를 선택한 거죠. 그것도 주저없이 손흥민에게 말이에요. 왜 저기서 패스를?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오르다보다 약간 측면 위치에 있었어요. 각도상으로는 오르다가 더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망설임 없이 그에게 공을 넘긴 거였습니다.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즉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강력한 오른발 슛이었어요. 아쉽게도 댈러스 골키퍼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골은 막혔지만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게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저건 팀이 해결사를 단 한 명으로 정했다는 뜻이야. 프로축구에서 확실한 골 기회를 포기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득점 경쟁을 하는 공격수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오르다는 자신의 기록보다 팀의 승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는 손흥민이 더 확실하다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30년 경력 중에 이런 장면은 처음이야. 골키퍼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가장 무서웠던 팀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한 명을 중심으로 모든 선수가 하나가 된 팀들 말이죠. 몇 분 후 비슷한 장면이 또 벌어졌어요. 이번엔 다른 로스앤젤레스 FC 선수가 좋은 위치에서 기회를 잡았는데 역시 마지막에 손흥민을 찾았습니다. 또야. 각도상으로는 자신이 직접 해도 될 상황이었는데도 손흥민의 가능성을 더 신뢰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구나. 제가 현역 시절에 만났던 진짜 리더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항상 같았어요. 말로 지시하지 않아도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였어요. 개인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동료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수를 에이스라고 하는 거구나. 골을 많이 넣는 선수와 진짜 에이스는 달랐습니다. 진짜 에이스는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의존하게 되는 선수였어요. 관중석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단순한 열광과는 다른 깊은 감동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흥민의 개인 플레이뿐만 아니라 팀워크의 아름다움까지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후반 40분 충격적인 순간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골이 나왔어요. 정말 환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박스 왼쪽에서 받은 공을 한 번에 정리하더니 오른발로 강력한 슛을 날렸어요. 골키퍼가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코스였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어요. 정말 대단한 골이네. 하지만 축구는 정말 잔인합니다. 골 세리모니가 끝나고 주심이 깃발을 확인하더니 오프사이드를 선언했어요. VAR 판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손흥민의 발끝이 수비라인보다 앞서 있었다는 거였어요. 정말 완벽한 골이었는데 몇 센티미터 차이로 취소된 거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곳곳에서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흥민의 표정을 카메라가 잡았는데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들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몇 분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넘어졌어요. 명백한 파울 상황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페널티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주심은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30년 경력으로 봐도 분명히 파울이었어요. 연속으로 억울한 판정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관중석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고 로스앤젤레스 FC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안가가 주심에게 달려가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파울이 아니면 뭐가 파울이냐?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연속으로 억울한 판정을 당하면 선수들의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팀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제 로스앤젤레스 FC 흔들리겠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손흥민이 부안가에게 다가왔어요. 항의하고 있던 부안가의 어깨를 붙잡고 뭔가 말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잡았는데 손흥민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진정해.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는 심판이 아니야. 가장 억울한 당사자가 오히려 동료를 진정시키고 있었거든요. 가장 억울한 선수가 오히려 모두를 진정시키고 있잖아.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는 관중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마이크가 가까이 있어서 그의 말이 경기장 전체에 들린 거죠. 그 말이 스피커를 통해 나오자 순간 경기장의 분노가 잠잠해졌습니다. 내가 현역일 때 이런 리더를 만났다면 우리 팀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진짜 리더의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도 팀을 생각하는 리더 말이에요. 부안가가 손흥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 점점 진정되고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의 한마디에 팀 전체의 감정이 안정되고 있었어요. 관중석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분노하던 사람들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저런 선수가 있으면 팀이 절대 무너지지 않겠네. 주심이 경기를 재개시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 선수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분노나 당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소리치거나 화내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게 진짜 리더십이었어요. 손흥민이 다시 공을 받았는데 이번엔 더욱 침착했습니다. 아까의 억울한 상황들을 완전히 떨쳐낸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선수는 정말 특별하다. 제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개인 실력뿐만 아니라 정신력까지 완벽한 선수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빛을 발하는 선수였어요. 관중석에서 쏘니 함성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저도 그 함성에 공감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응원받을 만한 선수에게 보내는 응원이었거든요.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과 팬들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진짜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1대1 무승부였어요. 골 숫자로만 보면 평범한 결과였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관중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경기장도 점점 조용해졌어요. 잭슨은 먼저 자리를 떴고 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경기장 조명이 하나씩 꺼져가는 가운데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확고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하루였습니다. 나는 평생 수백 명의 선수를 봐왔다. 혼잣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30년 넘게 에이전트를 하면서 온갖 선수를 다 경험해봤습니다. 어떤 선수가 성공할지, 어떤 선수가 한계에 부딪힐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2025년 8월 24일에 내가 본 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손흥민의 그 프리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0.06의 확률을 현실로 만든 그 순간 말이에요. 노트를 꺼내서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0.06의 확률을 현실로 만든 발끝. 첫 번째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100% 팀을 위해 뛰는 마음.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거였어요. 수십 년간 저는 키, 체중, 득점, 어시스트 같은 숫자로 선수를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피지컬 스펙이 떨어지니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단정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 손흥민은 그런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수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존재감은 거대했어요. 몸무게는 가볍지만 영향력은 무거웠습니다. 골 숫자보다는 팀을 살리는 능력이 더 중요했어요. 숫자가 아닌 마음으로 뛰는 선수구나. 노트에 또 적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오늘 본 모든 플레이에서 느낀 건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마음으로 축구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개인 기록보다 팀 승리를, 개인 영광보다 동료들과의 화합을 우선시하는 선수였어요. 제가 선수 시절에 만났던 최고의 동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자신의 실수보다 동료의 성공을 더 기뻐하고 자신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였어요.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되었을 때도 페널티를 못 받았을 때도 자신의 억울함보다 팀의 분위기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팀을 진정시키는 행동을 보여줬어요. 내 아들이 이런 선수와 함께 뛴다면 나는 안심할 수 있겠다.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저에겐 28살 된 아들이 있거든요. 만약 나중에 제 손자가 축구를 한다면 손흥민 같은 선수와 함께 뛰길 바랄 것 같았어요. 제 아들 세대는 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이죠. 하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았어요. 진짜 리더는 이런 거구나. 목소리 크게 지시하는 것도 화려한 개인기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것, 자신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었어요. 경기장이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관중들도 대부분 떠났고 선수들도 터널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오늘 깨달았다. 노트에 또 적었어요. 저는 수십 년간 아시아 선수들을 색안경을 끼고 봐왔습니다. 그들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통해서 배운 게 정말 많았습니다. 축구는 단순히 골을 넣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
진짜 리더는 숫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편견 없이 선수를 봐야 한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손흥민의 모든 플레이에서 느낀 건 바로 그거였어요. 뛰어난 기술도 중요하지만 팀을 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아직도 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쏘니 쏘니 하는 함성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 함성이 왜 나오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편견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숫자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선수의 마음과 철학을 먼저 보려고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노트 마지막에 적은 말이었어요. 오늘 하루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20년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축구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오늘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전문가들도 손흥민의 플레이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신호등에 걸려서 잠시 멈췄을 때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기사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감정을 글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2025년 8월 24일 나는 세계 축구를 지배하는 리더를 봤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썼어요. 그의 이름은 손흥민이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이 그 한 문장으로 요약되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도시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구나. 원고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나는 골 숫자나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수를 봤다. 0.06의 확률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력,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드는 리더십, 그리고 가장 억울한 순간에도 팀을 진정시키는 정신력까지. 문장을 쓰면서 오늘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프리킥이 좌측 상단 구석을 찍고 들어가던 순간, 오르다가 확실한 기회를 포기하고 손흥민에게 패스하던 순간, 그리고 억울한 판정에도 동료들을 진정시키던 순간까지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더 차분한 환경에서 글을 마저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창밖 불빛이 마치 경기장의 함성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어요. 오늘 나는 아시아 선수를 본 게 아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썼습니다. 우리 시대가 존경할 세계의 리더를 본 것이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수십 년간 갖고 있던 편견이 하루 만에 사라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는 한계가 있다던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그런 편견을 아예 무의미하게 만드는 선수였습니다. 원고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진짜 리더는 국적이나 출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철학으로 결정되는 거구나. 오늘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걸 증명해줬어요.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28살인 아들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글로벌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 능력도 저보다 뛰어납니다. 아들이 이 경기를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궁금했어요. 아마 제가 오늘 느낀 충격을 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시아 선수든 서구 선수든 상관없이 실력과 인품으로 평가했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앞선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니까요. 내가 너무 구시대적이었나?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라도 편견 없이 선수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창밖 불빛들을 다시 봤습니다. 마치 오늘 경기장에서 터져나왔던 함성들이 빛으로 변해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쏘니 하던 그 함성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응원받을 만한 선수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응원이었으니까요. 원고의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통해 나는 축구의 진짜 의미를 다시 배웠다. 골을 넣는 것보다 팀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개인의 영광보다 동료와의 신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파일을 저장하면서 저는 오늘을 정말 값진 하루라고 생각했어요. 58살 나이에도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니 축구가 주는 선물인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제게 준 선물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에이전트 일을 할 때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선수들을 볼 때 출신이나 국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철학을 먼저 보려고 할 거예요. 그게 오늘 손흥민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묵직한 여운이 남았어요.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제게는 인생의 승부가 바뀐 하루였습니다. 편견이라는 패배에서 열린 마음이라는 승리로 바뀐 거였어요. 손흥민이라는 세계의 리더 덕분에 말이죠. 그런데 웃긴 건 집에 와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데. 역시 젊은 세대가 더 앞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우선 손흥민을 우리 에이전시로 영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 축구에 대한 제 시각이 바뀐 거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축구협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의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제가 30년간 축구계에서 쌓은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라더라고요. 세계 최고 에이전트가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모두 환영해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 있는 축구 아카데미 건설 현장을 자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훈련하게 될 한국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팀을 위하는 마음, 동료를 생각하는 리더십을 가르치고 싶어요. 2025년 8월 24일 그 하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혔던 58살의 고집쟁이를 한국 축구의 열렬한 지지자로 만든 거죠.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의 플레이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는 손흥민을 꿈꾸며 축구공을 차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세계 무대에서 뛸 때 저도 그 자리에서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리더는 국적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몸소 보여준 손흥민처럼 말이죠. 한국 축구가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선수를 배출한 나라, 이런 정신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 말이에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하루 만에 깨닫게 해준 그 경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